트럼프 대통령은 7일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그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온 대북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북미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질문이 제기된 직후 이시바 총리의 답변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질문이다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과거의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그는 2018년과 2019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및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당시 자신이 이끌었던 외교적 접근 방식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만약 내가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행정부 동안 이루어진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가 단순한 외교적 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었다라고 언급하며 과거 북미 간의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좋은 관계라는 표현은 단순히 외교적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일정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만약 내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접근 방식이 국제 안보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끝나지 않고 미국 내외에서의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 그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대북 정책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미국 내 보수층과 진보층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보수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접근 방식이 북한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진보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것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나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관계 이상이다 라고 말하며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외교적 해결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몇 년간 북미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향후 북미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주요 외교 정책 성과 중 하나로 대북 외교를 꼽고 있다. 만약 그가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그의 핵심 외교 공약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외교적 협상의 문을 다시 열어둘 여지를 남겼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향후 북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정상 간의 관계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북한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첫 정상급 만남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통해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의 과정으로 보고 관계 유지 자체가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지도자 간의 개인적 관계 구축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그와 잘 지내면 그도 나와 잘 지낸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가 외교적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발언은 국제 외교에서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교는 정부 간의 공식적인 절차와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때때로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공식적인 외교 절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외교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국가 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유지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 관계가 특정한 지도자의 임기에만 유효하다면 정권이 바뀔 경우 외교 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다시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가 일시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외교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외교적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지도자 간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톱다운 타프-다운 방식의 외교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관료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서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 그리고 이 존중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정상 간의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적 접근 방식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정상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기존의 외교적 관계도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초반에는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두 정상 간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는 개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외교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는 나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통해 전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 관계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자신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안보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외교적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전략이었으며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국제 외교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뜻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그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그의 대북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특히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가 대북 정책을 주요 외교 과제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북한과의 협상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경제적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북한은 엄청난 콘도 부지를 갖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기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목표가 포함된 것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는 한편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병행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감행하며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기존 미국 행정부와는 확연히 달랐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전제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 덕분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마주 앉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경제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교적 업적을 남기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미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북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얽혀있는 복잡한 국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될 경우 미국 기업들이 북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북한의 지리적 위치와 노동력,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내 보수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반면 진보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었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김정은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라고 언급하며, 만약 자신이 계속 대통령이었다면 북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 진행했다. 또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대화의 창구가 거의 닫힌 상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 그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정상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접근 방식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의는 필수적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안보에 있어 북한이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였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일본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수년간 일본을 향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일본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단순히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논의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일본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제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필요하다면 일정 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되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만 7,080년대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하여 북한 내에서 활동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일본 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 납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본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북한 문제 외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반도 문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관련된 복잡한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이를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가 깊기 때문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간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였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인해 긴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3국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함께 협력해야만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될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채택한다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문제를 단순히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일본 역시 북한의 경제 개방이 동아시아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은 과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한 경험이 있으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북한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채택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교적 사안을 논의했으며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접근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날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이 아니라 향후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첫 임기 때 시작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를 단순한 군사적 갈등으로 보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안정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첫 임기 때 시작한 노력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를 단순한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대북 정책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했으며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며 북한의 핵 개발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안정의 필요성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경우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대북 정책이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은 매우 고조된 상태였으며 2017년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했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대화가 없다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외교적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협상은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협상 자체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과의 협상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의 협상이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반도 안정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 해결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단순한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안정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및 경제적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는 발언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안보 문제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로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경우 가장 먼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완전히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히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지역 안보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여러 차례 좌초되었으며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북한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 회 UNSC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북한의 경제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대북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발언이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자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으며 이는 일본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MD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도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며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일 3국이 공조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가 역사적 문제로 인해 긴장된 상태였으며 이는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함께 협력해야만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의 문제를 넘어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접근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북한이 경제 개방을 통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도 이에 동의하며 북한이 개방 정책을 채택할 경우 일본 기업들이 북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회담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계기가 되었다.